자, 이제 불법원인 거, 우리 반사의 질서 관련돼서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반사의 질서는 뭐 무조건 2.5점짜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제가 스님들한테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것만 포인트 잡아서 나머지는 수강생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불공정한 거래액이 오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사조와 관련돼서 무조건 요거는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평가, 공법을 대충 강의하는 것보다 대충 강의해서 하는 것보다 나올 문제만 잡아주라고. 나올 문제. 나머지는 수강생을 믿으면 돼요. 수강생을 믿으면 되고. 우리는 뭐 그러면 우리 국계법하고 농지법은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그거는 농지법 2문제,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럼 14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몰빵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공법은 4, 50점만 넘기면 돼. 최소 까락만 넘기면 돼. 까락만 넘기면 합격이거든. 까락 자체가. 그러니까 대충 해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야. 정확하게. 만약 중개사법은 이제 중개사법도 뭐라는 게 벌칙이 나오니까 벌칙만 계속적으로 벌칙은 10문제 이상이 나오거든. 이게 우리가 하려는 취지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 이거죠. 그다음에 최단시간에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잊지 말아야 돼. 뭐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나름 10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하겠죠. 자기 도치로.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는데 자아 도치를 빠지겠다. 그러면 절대평가니까 밥벌이만 하면 돼. 민법은 몇 점만 넘기면 돼. 60점만 넘기면 돼. 학교론도 60점. 그러니까 나올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백사조와 관련돼서 무슨 행위가 있죠? 이 폭리행위라는 게 있어요. 폭리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그래서 백사조 요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전문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죠. 당사자. 자,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러거든. 인하여. 악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의. 자,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어때는 백사조의 구성 요건이 아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객관적 요건이라고나 무효로 한다.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럼 103조 밑에 몇 가지 있어요? 104조. 그럼 104조는 뭐예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104조도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104조도 그러면 불법원인급에 적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다만 본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적용되죠? 단서가 적용이 돼. 그러면 수익자 보면 그때는 피해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어. 수익자가 법률을 제공했잖아. 흔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4조 746조의 관계는 그럼 104조는 요 단서가 적용돼.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103조와 746조의 관계를 우리가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러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자기가 요거 이제 사용하면 되죠. 뭐라고 써놨어요? 정여죠. 정여는 뭐예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 그러면 객관적 건에 합치되지 않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에 적용이 없다라는. 자, 경매예요. 자, 경매는 국가 나의 관계죠. 그럼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경매는 그러면 104조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네. 아니, 이런 걸 가르쳐주면 강사하실 분들은 그냥 요거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럼 일반인들은 이게 쉬운 거냐?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요걸 갖고 문제를 풀어서 뭐라는 걸 깨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경매는 그럼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죠. 경매는 공법이에요, 사법이? 공법. 자, 104조는 사법이거든. 그러면 104조는 경매행위에 대해 경매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조문 가지고도 공부가 돼. 공부 다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는 거거든. 내용을. 그래서 104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합계함으로써 부당한 재산 이익을 얻은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통상의 판례는 여기에다 이제 줄을 딱 꺼놔야 되겠네. 뭐예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라는 거고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시 규정이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주관 불공정의 성립 요건은 객관적 요건이 있어. 객관적 요건 그러면 자, 그러면 반대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무슨 균형이 있어야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이게 객관적 요건이야. 자, 그러면 위원회 판단할 때 피당사자의 공박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여기에다 줄쳐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의하며 불균형을 판단하는 경우는 뭐예요? 요거 노랗게 칠하셨죠. 법률행위 시 표준이다. 왜 이유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야.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 자, 여기에 대해서 구문, 불공정 법률행위 해당의 기준은, 그러면 아까도 여기에 있듯이 103조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죠? 예시 규정. 그러니까 여기에다 행관편을 딱 전화해줘.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성립행위시를 기준으로 해. 자, 그래서 요 판례의 취지는 바로 요 부분을 우리가 해놓은 거고요. 자, 주관적 요건이라는 게 있네. 주관적 요건. 그러면 공박이죠. 그래서 공박. 그 다음에 뭐예요? 경설, 무경험. 또는 이 미시예요.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공박, 경설, 무경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또는이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자, 공박, 경설, 무경험. 우리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경설, 무경험을 모두 갖춰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서 우리가 법에서 분할 때 또는과 미선 아주 중요하거든. 미선 동시에 갖춰야 되고 또는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박, 경설, 무경험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아까 미시 아니라고 해요. 또는이니까. 자, 공박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 공박과 관련돼서 그러면 공박은 36페이지 하자 상단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박은 뭐이? 공박은 요거 요렇게 쓰면 간단하게 까먹지를 않아. 자, 급박한 공공이야. 급박한 공공.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래? 공박이 되죠. 그러면 급박하면 뭐예요? 경제적 요인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설날 때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아버지 이제 모셔놓고 설날 이제 했는데 어머님이 저 물이세요 저기 보일러실에. 그래서 보일러실에 설날이니까 3일 연휴였잖아요. 3일 연휴. 3일 연휴였는데 제가 원인을 찾아놨어. 그래서 아버지가 성격이 되게 급하셔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자살 사건도 있었고 막 자살하려고 막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야간조로 가서 경비를 서거든요. 그래서 야간조 잠 한숨도 못 자요. 옆에 앉아서 지켜봐. 그래서 저는 또 책상을 하나 거기 집에서 요 무거운 걸 가지고 옆에서 저는 아버지 주무신 거 보고 작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성격도 급하고 성격은 급하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집사람이 반찬을 맛없는 거 해줘도 야 맛있다. 그럼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맛없다. 네 밥 못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설날 때 제가 그래서 설날부터 4박 5일 걷기훈련 들어갔죠. 아버지 이제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보일러실에 물을 샌다. 그런데 물이 샌다. 두 분 다 치매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프기는 하지만은.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야, 사실. 치매. 근데 이제 보일러실 물 원인을 찾아놔서 요거 간을 여기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 아버지 성격이 비틀비틀하면서 가가지고 그걸 조이려다 팍 터지니까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막 당을 하시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었거든. 근데 막 물 잠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 마침 그때 이제 나가려고. 샤워를 하고 계시는 물이 터졌다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저기 밖에 가서 저는 잠글려고 그러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안 잠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좀 성격 물이 어차피 터지는 거니까 천천히 하시라고, 천천히. 그래서 여기 다친 게 그것 때문에 다친 거거든, 전부. 그거 이제 막 급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급박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궁박은 경제적 요인이 하나인다. 어때요? X죠.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 정신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라는 거야. 심리적 요인.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휠이 아니에요. 전화를 그래서 출장비가 얼마예요? 야, 3만 원이면 때리칠 거 뭐예요? 3만 원 거예요. 또 얘네들이 또 야가 빠져가지고 직원을 3명을 오네. 그러면 출장비가 얼마예요? 30만 원. 이거 나오니까 출장비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야. 한 명이면 되거든. 저기서 2천원 돼요. 더 그게 부속품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 그냥 뜸박 떨어진 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6호 30에다가 얼마에 30만 원. 30만 원에다가, 자, 5만, 출장비가 5만 원이니까. 그러면 5만 원에다가 5만 원이 아니죠. 6만 원, 6만 원, 6만 원이니까 뭐예요? 3명이니까 6, 38에다. 부수죽 하는데 얼마예요? 부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5만 원 달래요. 그러니까 5천 원에 맞을 걸 뭐예요? 자, 25만 원에 때려 들었다고. 걔네들 출장비 받으려고 인원을 많이 데려와요. 또 급하다고. 예. 그럼 한 명이라도 오면 출장비 줘야 되거든. 출장비 자체를 줘야 되거든. 출장비 자체를. 그럼 부속사항고 들어가지고, 아휴, 아버지 좀 그만 제발 하세요. 좀 자식한테 맡기라고. 자식한테 맡기라고. 맡기면 다 해결이 될 거 가지고. 근데 평생 독자시니까. 3대 독자로 살고, 깡촌에서 깡촌에 살아가지고, 깡촌. 경상남도 함양고 마천면. 거기에서 땅 팔고 논 팔고 가지고,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만의 고집이 생긴 겁니다. 성실하시고, 그러면 1,000원 벌면 얼마나 저축해요? 800원 저축하셔. 800원 저기. 그러면 200원은 뭐라는 게 깨끗해. 그러니까 반찬이 뭐가 있겠어요? 반찬이. 요즘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이야기 하면 뭐라고 그래요, 쌍경이? 라떼라고 이야기해요. 라떼. 그렇죠, 라떼. 진짜 센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궁박은 극박한 공무. 그러면 극박하니까 뭐예요? 다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라고 우리가 쓰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궁박은 경제적 요인의 하나인다. 어때? 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경험이라는 것은 저 일반인이에요? 전문가예요? 항상, 광희는 전문가지만 우리,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잖아. 아마 여기는 무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특정 영역에 있어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죠. 여기에다 하나 써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제가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 자, 이번에 야간 들어간 것도 사식도 배우라는 거야. 육남매지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나가 어제 와서 누나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먼저 하는 샘플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 나도 휴가 오더라. 내 9일째 있으니까 작은 누나가 와서 자, 내일하고 오늘 화요일하고 수요일. 내가 목요일날 야간 천호동 끝나고 늦게라도 갈 테니까 누나 피곤하니까 집에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로라는 또 일요일날 그렇게 샘플을 보이니까 막내 동생은 토요일, 일요일날 또 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해. 샘플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범을 중요하고. 모든 게 자기 할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야.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형님? 일사자지만 사업에서 사자는 죽을 사자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 무가. 그래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외워도 되고, 그러면 요 공부과 경험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매도인이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의 불공정한 법령의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은 경솔 무경험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 상태는 매도인의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우리 대리 이미 배웠으니까 대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대리인은. 자, 대리인 행위 중심설이야, 대리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지속되잖아. 그러면 공박은 그러면 경솔무경험이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경설무경은 바로 대리인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 중심이냐? 본인 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리 파트로 여기는 보통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해요. 읽어볼래? 경, 무, 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본인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돼. 왜 뭐 머리 용량이 우리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냥 눈팅해요. 눈팅.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궁박에서 봐. 본인에서 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성은 비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간편사는 요거 비읍하고 연결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대리인 기준으로 간다. 뭐하러 해요? 경무대. 그래서 궁박은 본인. 꼭 형님들은 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궁박은 누구 중심? 본인. 그러면 경솔무경은 누구 중심? 대리인 중심이라는 것. 요 과정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죠. 입증 책임. 상당히 입증 책임이, 요거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입증 책임입니다. 요 입증 책임이라는 거. 입증 책임.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 저번에, 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은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요. 민사소송을 공부하는 사람. 그러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로 들어가자. 단계별로. 1단계. 그래서 1단계. 그 다음에 몇 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단계. 그래서 제가 저쪽 국토교통부에 가면, 자, 국토교통부에 가면 거기도 평가를 해요. 제가 최저 점수를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왜 받을 것 같아요, 시장? 최저평가. 왜 최저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이야기했어. 그렇죠. 심하게 이야기해서. 강사들은 공무원들이니까 공무원들을 까거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러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시켜요. 애국가 한번. 그러면 우리나라 몇 킬로냐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 공무원이시잖아요. 애국가 한번 불러보세요. 시키거든. 그럼 싫어하지.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면 싫어하면 평가가 저조해. 성과가 저조해. 그러면 가장 아양을 떨면서 하고 싶어. 근데 잘 보이고 싶고 그런데 일단은 깐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그럼 우리나라 저기 최북단에서 우리 마라도까지 몇 킬로냐? 그러면 몇 킬로예요, 형님? 그러면 애국가를 생각하면 사소한 거 3천리야, 3천리. 그럼 심리는 몇 킬로예요? 4킬로죠. 그럼 3천리면 몇 킬로예요? 1200킬로야, 1200킬로. 그래서 우리나라 저 끝에부터 북한 저기 꼭대기 머리에서 저 마라도까지 3천리. 그럼 애국가 불러보라고 시키거든. 불러보세요,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 시키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삼천리, 수려강산. 삼천리야, 삼천리. 그게 애국가에서 나와 있어. 그쵸, 삼천리. 그러니까 심리가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심리가 몇 킬로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한 평은 얼마예요? 한 평은 얼마예요? 한 평. 3.3이죠. 공무원이 모르는 애들 많아. 그러면 한 평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도 못해. 그게 척간법이야. 그러면 3.3이 뭐예요? 미터법이죠. 그러면 한 평에 3.3이거든. 그러면 공무원한테 물어봐. 당신이 공간정보정보법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70세, 80세 어린이가 와서 삼정보 그러면 삼정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라 그래? 국사 공부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국사 공부 한 말 때 북한, 인민,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삼정보 무상이라고 그랬어. 삼정보면 정이라는 것은 3,000평을 이야기하거든. 그럼 삼삼은 9,000평이거든. 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전에, 그러면 김일성이가 뭐라는 거야? 삼정보 무상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공짜로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럼, 와! 그리고 인민공화국이 생겨나서 다시 싹 걷어들인 거야. 국유한 거야. 그러니까 3,000평을.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야 돼, 역사를.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이게 흘러가는 과정이, 역사가.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어제 마침 휴가예요. 그래서 나 이제 집에서 오늘 구미 내려간다. 구미 내려가는 날만 집에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휴가인데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영화 보고 온대. 영화 보고 온 거 뭘 봤냐? 그랬더니
뭘 보고 왔는데 왕산암 보고 왔대. 왕산암. 그래서 어때? 그랬더니 역사를 아니까 뭐 별로 역사를 아니까 단정이라는 거 뭐 알고 가니까 그렇게 뭐 크게 재미는 없었대요. 없었대.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영화를 몰고 그 화면에 담은 영월 청풍원이라는 그거 뭐 영상으로는 참 잘 찍어놨잖아. 그럼 당신도 보러 가지 그래 혼자 보러 가지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용 뭐 뻔히 아는데 뭐 하루 보러 가느냐. 그냥 걱정해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네. 지금 뭐 왕사람이 해외 쪽으로서는 되게 인기예요. 지금 해외 쪽으로 많이 인기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 역사를 알면 뭐 흐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흐름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래서 한 출판사에서 그래요. 나무라지 마라. 수강생한테 나무라지 마라. 내가 그러면 강의는 그러면 나무래야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제가 자퇴 나온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쓴다라고 이야기. 그래 국교수 한번 보자. 그래서 돈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하루에 연봉 1년에 1억이 나올 돈을 뭐예요? 다 박차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수강생. 그래서 그러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이제 제일 제가 중요한 것은 제가 강요하는 것은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해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놔서 그러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문을 만들어 놨는데도 내가 있었으면 일일이 다 지문 찍으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강제적으로 핸드폰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서 신종 직업이 하나 나왔어요. 신종 직업 1억 5천 연봉 벌어요. 뭐 벌 것 같아요? 우리 실장이. 쌍경이. 일도 안 하고 1억 5천 벌어. 인간은 나태하거든요. 그러면 쌍경님이 혼자 공부하니까 여기 앉아서 신청을 해. 10시간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다 관리 좀 해달라고. 이게 신종 요즘 업종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1억 5천 벌어. 1억 5천 벌어요. 1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태해지고 그런 신종업종이 나오는 일이냐. 그럼 일본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나와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해외 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일본을 가면 일본이 한 단계 앞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종 직업이 나왔어요. 1억 5천. 여기 실장님 앉아있어. 공부가 뒤력이 떨어져. 그럼 옆에서 앉아서 딱 말도 하지 말고 쳐다만 보고 있으래.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1단계 데려갔으니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1단계 누가? 유리한가? 외워야 돼. 유리한가? 그럼 2단계는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 다음 3단계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 입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은 검자가 뭐예요? 오자가 뭐예요? 까마귀, 검은 까마귀를 나타내는 거야. 검은 까마귀. 까마귀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얘네들은 호두를 깨서 못 먹으니까 저 차 밖에다가 갖다 오는 데다가 갖다 놓는다고. 그럼 얘네들이 또 알아요, 또. 차 밖에다 갖다 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차가 굴러가 바람이 휙 불고 넘어가니까 걔네들이 돌을 공가, 또. 그래서 까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인간보다 못한 까마귀들이 많아.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들이. 그렇죠? 뭔가 알아서 탁탁탁탁탁탁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알아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뭘 하나 가르쳐주면 이걸 활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는 제가 그러면 요즘 잘 나가는 강사가 뭔지 아세요? 잘 나가는 강사가. 자, 여기 봐봐요. 10개를 설명했어. 10개를 다 이해한대. 그거 좋은 강사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 강사예요. 그게 1타 강사들이야. 1타 강사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몇 개냐. 10개 중에 3개만 딱 이해하면 돼. 3개. 3개하고 7개는 의문점을 남겨놓아야 발전성이 있거든. 그러면 야구는 요즘 우리나라 못 들어오죠. 죽이려고 그래 지금 들어오면. 비싼 세금 내가지고 가서 요번에 8강도 16강도 8강도 못 올라가지고 8강도 못 올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걔네들이 지고 이기고 이걸 떠나서 문제야. 지고 이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기에는 성의가 없다 이거야. 성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니네는 야칠 다. 스포츠 게임은 지고
이기고, 이건. 그러면 뭐예요? 수험생이라는 것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자기가 진짜 뭐예요? 열심히 안 해서 합격했으면 스스로를 질타해야 인간으로 발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스스로 질타를 해야 돼, 질타. 그래서 이번에 뭐, 저는 스포츠를 꼭 어디에다 학문에다 연결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잘해 못해. 또 와서 소집이 됐어요. 잘해 못해. 못하죠. 왜? 왜 그럴까요, 상영이? 몸을 사려. 왜냐면 프로 선수들은 돈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열심히 안 되거든. 이게 뭐 부상당하면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그러면 그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 몸을 사리기 때문에. 몸을 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봐요. 그러면, 예? 예. 요번에? 예. 올라갔어요? 요번에 누구한테 졌죠? 일본한테, 대만한테 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개망신다고 했죠. 예. 자, 그래, 나는 거기만 진 것까지, 그래서 8강이 어렵다까지만 이제 들어서 그래.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10개 중에 몇 개만 하면 돼요? 3개만 하면 돼. 그러면 갖다 붙여보죠. 피해자는 누가 유리한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A가 하고 B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8억짜리 집인데 지금 이 사람이 85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최불암도 지금 보니까 피부 보니까 뭐예요? 거기도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85세. 그래서 그랬어요. 자, 1년은 며칠이에요, 누님? 형님? 10년이면요. 자, 10년, 100년이면요. 그렇죠. 그래서 누나한테 그랬어. 누나, 얼마 살면 100년도 못 살아. 날짜로 한다면 100년이지만은 36,500일 때문에 못 산다. 네, 36,000일. 100세면 사실 36,500일이잖아요. 우리 따지러 금방 36,500개 세워봐요. 금방이잖아. 인생. 그래서 누나 그래 누나 그래, 멀리 갔다고 해서 뭐 자칫자칫 들리다고 뭐 전철 한 번만 타면 되는데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음식을 잘하니까. 차라리 뭐 집사람이 음식을 잘한다면 집에다 모시고 제가 뭐 모시겠죠. 뭐 집사람 설거지 닦기로 봐봐요. 선생님들 교수님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 일을 보냈어. 뭐예요? 설거지. 그걸 몰라요, 선생님들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지.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단 2만 원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체에서. 그러면 설거지 얼마 받아요, 시급 3시간 하면? 계산 저번에 했으니까 얼마 벌어요? 3만 얼마 벌죠? 그러면 3만 원 벌려고 그 설거지 한 거야. 그 며칠을 일해야지. 선생님 월급 주려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뭘 암시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이 중요한 거야, 그게 자체로. 저는 먹는 거는 안 아껴요. 다른 거는 다 아끼는데 먹는 거 하나에서는 안 아껴요. 왜냐하면 먹고 체력적으로 열심히 뛰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000원이 중요하고 20,000원이 중요하고 다 소중한 돈들이야. 소중한 돈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8억이야. 85인데 8억이야. 기도 이제 치매도 걸렸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A한테 8천만 원에 파세요. 8천만 원에 파세요. 여러분 8억으로 든 거야. 8억으로. 그래서 제 말이 딱 맞잖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봐봐요. 어르신들이 뭐예요? 전화를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한 거. 크게 하잖아. 왜 크게 할까요? 상대편이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은 그걸 못 참는다고. 네가 때가 되면 안다고. 그럼 네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조금만 이하면 막 40분, 50분 막 통화하는 것도 아니잖아. 단 2분. 목소리가 거의 어른들 보통 지하철 타보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못 참아서 뭐예요? 단 10초, 20초도 못 참아가지고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거든. 그게 일단은 둘 다 잘못한 거죠. 아무리 연세가 들어서라도 목소리는 쏘고는. 내가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그럼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끝나고. 근데 둘 다 잘못한 거지. 사실 따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기가 먹어서 이제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 이건 사세요? 팔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피해자의 가해자예요. 피해자죠. 이 사람은 가해자, 즉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8천만 원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 근데 일시불로 그냥 8천만 원 입금시켰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용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단 갖다 붙여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객관적 요건은 합치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경솔에 빠져 있잖아. 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은 그러면 8천만 원을 입금을 바로 시켰다라는 것은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8억하고 8천은 어때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거든. 그러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이용 의사 다 합치가 됐거든. 자, 그러면 갖다 붙여보자. 1단계. 자, 계약을 무효를 입증할 사람 누구예요? 무효. 이 사람이죠. 그렇죠. 유리하니까. 그러면 계약을 유효를 입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그렇죠. 누가 유리한가.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과 뭐예요? 그 다음에 이용 의사 다 갖췄네. 법조문대로. 그런데 3단계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추정받지 않거든. 그러면 공박, 경솔, 무경험.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누가 입증해야 돼?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왜? 추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갖다 붙이면 되겠죠. 분일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었다 추정되거나 공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한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줄을 딱 끊었고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스스로 공박, 경솔, 무고문에 의해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스스로 누가? 85세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왜?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자, 입증 책임은 그러면 상당히 백사적 구성 요건을 갖추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해서 백사조는 구속적 남편을 요거 조심해야 돼요. 구속적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공박한 상태의 예상대금을 포기. 요 포기가 포인트예요. 포기. 자, 그럼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없는 다 될 수 있죠. 포기는 그러면 무슨 행위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야.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백사조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포기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이 판례는 무슨 판례냐? 자, 그럼 보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 부도를 입었어. 부도를 잡았어요. 부도를 내서 감방에 들어가 있어. 그럼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럼 채권은 그럼 부인한테 와서 너 채권을 포기하라. 포기하면 네 남편 감방에서 뽑아주겠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감방. 그러면 궁박 상태에 빠져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남편을 뽑아주겠다. 채권은 얼마 되기는 채권을 그러면 남편 채권을 나한테 줘라. 포기하라. 그럼 내가 뽑아주겠다. 그러면 이용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의 포기.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예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면 내가 네 남편을 뽑아주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단독행위는 백사조에 적용이 없다. 네, X. A조로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고. 자, 정현은 무상이니까 적용이 없죠.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바로 당사자가 없어.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러면 효과와 관련돼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따라서 무효로 된 채권행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행 후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거부가 이행.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부가 이행된 경우 폭행의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거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더 단서가 적용이 돼요. 자, 폭행 행위자는 불법 원인 거부에서 거부한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때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수익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85세 할아버지는 알바를 한 거야. 8천만 원을 돌려줄 필요 없고 집등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746조 단서가 적용돼. 형님하고 저하고 요거 한번 해보죠. 저도 요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이 들면. 제가 85세 할아버지고, 여기서, 기 먹은 척한 데서, 그러니까 제가 입증을 그래서 딱 계획을 잡아야 돼요. 완전 범죄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 104조는 103조의 예시규정 줄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선의의 제3자로 권리를 시작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요게 이제 헷갈려요. 요게 이제 4번, 5번과 관련돼서 아직 우리 무효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03조 간단하게 이제 아니까 103조.
자, 무행이 추인하고 무행의 전환이 있어요. 전환.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놔요. 자, 103조예요. 자, 그러면 저 첫 계약을 했어요. 여보, 첫 계약을 좀 추인해다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우리 자녀 중에서, 우리 왕비 중에서, 왕비죠, 왕비 중에서 자녀를 제일 많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종 후빈. 10명이나 낳았어요, 10명. 10명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고모도 9명 낳았거든. 9명 낳았거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20세를 결혼했어. 아버지가 17. 17 하니까 6남매를 낳은 거죠. 자, 사실 제 위에 하나, 돌아갔어요. 사실 어머니가 7명 낳은 거거든. 옛날 시골에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첫 계약을 딱 해서, 무행이 추인. 첫 계약 추인해다오. 안 돼. 자, 첫 계약을 전환 좀 해. 안 돼. 그럼 백사조와 관련돼서 추인 안 돼. 근데 무행이 전환은 돼. 그래서 이거는 재산범죄니까, 재산행위니까, 재산상 법률행위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주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당사자의 무효 말고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무행위 전환은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거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재산상이죠. 재산상.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환은 가능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주세요. 103조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104조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한번 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조 배우고 있죠? 불공정한 거래행위. 그래서 불전함 있다. 그래서 불전함 있다. 불전함이 뭔지 아시죠? 네, 부처님 앞에 돈통이거든. 그래서 불전함 있다.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가면 막상 확 헷갈린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불공정 무효 전환되는 거. 이게 이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특히 2번을 한번 보죠. 자, 매매 계약이 쌍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등에 해당한 여부. 계약 계약 부재소 합의는 무효다. 여보세서 무효.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 무효. 아니, 우리 재산법률이니까 재판을 걸지 말라고 합의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합의죠? 읽어봐요. 부재소 합의. 요거는 무효라는 거. 요거만 결론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 우리가 해주시고.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2문제. 많게는 3문제. 그래서 오늘 것만 확실히 저축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멀상 형님 저축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축서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3개 무조건 맞힌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또 1시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니다.